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 호치민시 4134건, 긴주ong 3793건, 천대 봉라이 616건, 롱안 190건, 안장 131건으로 대대, 그 외 박장 4건, 하노이 1건, 다낭 1건입니다. 9월 27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669건 감소하였으며 호치민시 마이너스 987, 동라이 마이너스 130, 빈푸엉 마이너스 26, 빈지옹 플러스 461, 안장 플러스 50, 여인인 플러스 43건입니다. 호치민시 신속검사 후 양성 15만 건의 확진자 번호 추가 발급 요청. 호치민시 보건부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속검사 양성 사례 15만 건이 확진자 관리 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제 확진자가 보건부 최근 발표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확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보건부는 RT-PCR 검사 결과로만 확진을 인정하는데 호치민시는 빠르게 확산되는 확진자를 최대한 신속 분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속 검사 양성 시 일단 격리시설로 이송하여 재검사를 합니다. 호치민시는 해당 양성 사례들을 숨기지 않고 보건부 공식 확진자와 동일하게 치료 중입니다. 정부 음모론자들의 착각과 달리 호치민시가 확진자 총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공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확진자 총수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지금보다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까지의 호치민시 누적 사망률은 4.16%이며 만약 확진자 15만 명이 추가되면 사망률이 약 2.8%까지 내려가서 WTO 통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률 2.1에서 4.4%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댓글 반응은 그러나 15만 명 중 사망자나 회복자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숫자를 넣으면 통계를 믿을 수 없게 된다. 가 대세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의약품 지급 기록이 남으니 당연히 사망자와 회복자 통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초만 해도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고 댓글은 시정부를 옹호하는 쪽이었는데 요즘은 반대 상황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많은 것을 바꾸네요. 호치민시 수백 개 골목, 웅쇠 해제돼. 9월 27일 오전 기록에 많은 골목의 출입구를 막던 철책, 탁자와 의자들이 치워졌습니다. 일부 골목은 완전히 치워졌고 일부 다른 주민은 조심스럽게 한 입구의 절반만 철거하고 한 출입구는 아직 왕래할 수 없지만 출입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주민 심리에도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평입니다. 게다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꼼수를 찾을 것이라고 지적하네요. 그래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보건구, 호치민시의 신속검사 양성 15만 건에 대해 뭐라 하나. 규정에 따르면 확진자의 경우 보건부가 확인 허가한 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진되지만 호치민시 보건부는 신속검사 15만 건의 확진자 관리번호를 발급해줄 것을 방금 제의했습니다. 보건부 소식에 따르면 지침 3638호는 상기와 같이 규정되었으나 8월 20일 의무인 지영선 보건부 차관은 서면으로 신속검사 양성 판정자도 병원 치료용 확진자로 간주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보건부가 차후 이 제의에 대해 공식 안내 지침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25만 명도 확진 후 회복자로 분류되어 여행이나 업무 참여가 가능한 코로나 그린카드나 옐로우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속검사 양성 후 PCR 검사 양성률은 약 60%이며 심지어 50% 수준인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양성자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면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치민시는 현재 베트남 전국 코로나19 감염 수의 절반을 차지하며 사망자의 약 80%가 호치민시에서 발생했기에 이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모양이다. 보건구, 호치민시 추가 확진자 15만 명 확인 관련 연락해. 보건부 측은 확진자는 호치민시 보건부가
일단 확진자 보고를 자동 확진자 번호 발급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며 보건부는 호치민시 보건부의 신속검사 양성 사례 충수, 자택격리 확진자 수, PCR 검사로 확인된 치료 중이거나 시설 격리 중인 건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화려한 것과 어두운 속의 은행원. 은행원의 삶은 사람들이 종종 과장하는 것처럼 고임금 저강도, 비단옷 등의 모습대로 한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 기사 실직한 은행원에서 우수 사원으로 코로나19 감염 후 21일간 시설 격리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계약갱신 불가 통지를 받은 은행원 사례를 들며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3,500만 동 보험 권유 등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고충을 토로한 기사에 동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루 10에서 12시간 근무하며 업무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다며 은행원의 경로를 소개한 글이고 댓글도 세상에 고임금 저강도 업무란 없다며 동의합니다. 대신 저임금 고강도 업무는 있지요. 개인적으로 은행원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기업에 대출해주는 갑으로만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몰라 퇴직 후 적응 못하는 부분 같더군요. 제가 겪어본 베트남 은행원도 마찬가지로 자영업 한번 해봐야 저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요. 물론 은행업이 단순한 고임금 저강도가 아니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조직의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춥습니다. 베트남 항공 회장 항공권 가격 너무 낮으면 안 돼. 전문가들이 항공료의 하한선을 정하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또 낮은 가격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항공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9월 27일 국회 사무처의 경제 전문가들과의 자문대담에서 당 의목화 베트남 항공회장은 항공권 최저한도 적용을 언급하며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 회장은 현재 모든 항공사가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2018에서 2019년 기간 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베트남 모든 공항에 250대의 항공기가 정차해 있으며 많은 공항에 둘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무리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실 정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자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는 일이 있었다는 예를 듭니다. 하지만 비드브 은행의 수석 경제 전문가는 가격법과 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전 국회 사무처 부처장이었던 우무옌 씨 중박사도 하한선이 적용되면 삼성급 항공사와 5성급의 가격이 같아지는데 누가 3성급을 사겠냐며 회장이 말하는 항공권 가격이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항공사 파산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합니다. 교통부는 항공권 하한선 적용에 동의한 항공사가 3곳, 동의하지 않은 항공사가 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하지 않아 최저가를 정하기 어렵기에 하한선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동의한 곳과 안 한 곳이 각각 어딘지 알겠네요. 베댓은 항공권 가격이 나가 비행 안전 수준을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 수준을 항공권 가격에 맞추지 마세요.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하십시오라고 일침을 놓네요. 그나저나 코로나가 경기 침체에 주는 영향이 크네요. 잘 나가던 항공업계와 은행업계가 죽는다는 소리를 다 하게 만드니 세계 군현, 새로운 일상 시범 운영 11호. 개방 11호 7군, 호치현, 건저현은 여전히 전염병이 통제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제조와 사업활동 일부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6일 정오 7군 후잉덤판로 거주 51세 보티카잉 흐옹씨는 장을 보러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우무옌 티텀로의 고마트에 갔습니다. 그녀는 마트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체온 측정 구역으로 가서 의료보고서를 작성하고 1차 접종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절차 완료에 약 2분 소요 후 바구니를 가지고 쇼핑을 합니다. 그녀와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1회 시장에 갈 수 있는 표를 받았고 마트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7군의 경우 2차 접종자가 현재 46% 이상이며 7군당 상임부서기 전치 중에 따르면
모든 활동의 새로운 일상 수준 회복은 10월 중순으로 예상하지만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9월 22일 기준 꽃이어는 8,700명의 근로자가 있는 865개의 제조, 사업, 서비스 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 148개 제조 기업이 6,500여 명의 근로자로 3현장을 실시하는데 9월 15일 대비 6개 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10월 10일에 현지 18세 이상의 2차 접종 완료가 목표입니다. 권저현도 2차 접종률 50% 이상에 도달했으며 시장에 가는 빈도를 주 2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이 지역은 총 선박의 50%만 연안어업을 시범 운영 허가하였으며 양식업과 해산물 가공업자는 업무용 이동 증서가 발급됩니다. 베댓은 이제 사람들이 방역을 이해한 상태니 위반자만 강력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방해달라네요. 그런데 아직은 증서위도 사건도 많은데 최소한 앱이라도 나오고 접종자 입력도 다 돼야 확실할 듯합니다. 어제 독자 한 분께서 호치민에 10만 동인가 주면 접종 기록 10분 만에 정정 입력해준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시스템이 허술한 게 많아 걱정이죠. 호치민시의 방역 중 낙관적인 신호 3가지. 호치민시의 코로나19 방역지도위원회 임원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환자와 사망 건수 감소, 입원보다 퇴원수가 더 많은 것은 방역 업무의 3가지 좋은 신호입니다. 9월 26일 기준 호치민시는 960만여 도스를 접종하였으며 1차 접종 680만여 명, 2차 접종 280만여 명입니다. 검사는 9월 25일 18시에서 26일 18시까지 113만여 개 검체를 제출했으며 그중 신속항원 검사 검체가 112만 개입니다. 호치민시 7군의 사람 참수 범행 사유 밝혀져. 수사기관은 초동조사에서 9월 26일 저녁 호치민시 7군에서 사람의 머리를 절단한 사건의 용의자가 마약 복용하지 않고 작은 분쟁으로 살인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용의자 전휘는 9월 26일 16시 30분경 용의자 집에서 50m 떨어진 피해자 V씨가 닭을 키우는 임시주택에서 살인 후 머리를 잘라 문 앞에 두고 걸어가며 근처 집 몇 채의 유리를 부수고 자택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공안기관에서 휘는 자신이 피해자의 이웃이며 이전에 큰 다툼은 없고 말만 주고 받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살인으로 인해 혼란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로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머리를 자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안은 휘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관련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9월 27일 36개 성시의 국내 코로나19 9,342건 추가. 검사 상황. 전일 34만 4,543명 대상으로 16만 8,786건의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190만 4,476명 대상으로 1,813만 7,096개의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상황. 9월 27일은 86만 5,610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총 접종자 수는 3,923만 2,772명으로 1차 접종자 3,094만 6,214명, 2차 접종자 828만 6,558명입니다. 많은 외투법인 베트남 생산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평가는 일시적일 뿐이며 많은 외국 투자법인은 여전히 투자를 강화하며 추가 자본을 넣고 있습니다. 네슬레가 한 예로 동나이성에 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주호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 상무도 기업의 투자 전략에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전에는 삼성이 주로 생산 라인에 투자했다면 향후에는 베트남의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전략 연구개발 거점의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노이의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센터는 50% 정도 완공되었으며 2022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스웨덴 기업 테트라 마크도 빈즈엉성에 1억 4,030만 달러 규모의 종이박스 생산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58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고
LG도 최근 하이퐁에 14억 달러를 추가로 쏟아부어 하이퐁의 총 투자 자본이 46억 5천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외국인들 떠나간다며 엄청 비난하는 기사를 쓰더니 좀 과하다 싶었는지 논조가 바뀌었네요. 곧 대출이자 3에서 4% 대출 패키지로 경제에 펌프질할 것.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국립중앙은행은 은행이 연 3에서 4% 금리로 약 100조 대출하는 것과 동등한 3조 동의 금리 보상 패키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9월 25일 기업 금리 지원 관련 세미나에서 국립중앙은행 경제분야 신용부서장 응우옌 떤 아인이 공개한 소식입니다. 이는 은행이 현행 수준보다 연간 3에서 4% 낮은 금리로 대출이자를 줄일 때 국가 예산으로 은행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 기사를 읽고 딱 대출에다 부동산 사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는데 베댓도 모든 돈이 경제 회복을 위해 제조와 사업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자는 누구나 일반 금리로 빌려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다들 우려하는 부분은 똑같은 듯. 코로나19 예방접종 4천만 도스 돌파. 9월 28일 오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포털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21만 1,442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8세 이상 인구 약 6,600만 명 중 60%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습니다. 하노이는 27일 18시 기준 시 전체 687만여 도스를 접종하여 그중 1차 접종자가 580만 명으로 총 인구 기준 69.8%이고 2차 접종자도 약 110만 명으로 총 인구 기준 13%에 달합니다. 호치민시는 22개의 시군현에서 13개 지역 1차 접종 100%를 달성하고 나머지는 94에서 99%입니다. 2차 접종은 빈탄군이 최저인 32%, 5군이 최고인 72%입니다. 9월 27일까지 베트남은 각종 백신 총 약 5,400만 도스를 수령하여 그중 5,130만 도스를 배포했습니다. 27일 오후 독일이 기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0만 도스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가수 피융 별세. 유가족 대표는 피융이 지난 9월 28일 정오에 철회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피융은 9월 19일부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기사를 번역했는데 허망하네요. 자원봉사로 코로나19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실은 9월 23일에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1972년 잘라이성 태생으로 1989년 미국에 정착한 유명 가수입니다. 한끼엠 호 야외운동 재개 첫날 새벽부터 붐벼 9월 28일 오전 시 정부가 재개를 허용한 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갔습니다. 9월 28일 오전 시 정부가 재개를 허용한 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운동하러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한끼엠호 지역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부대도 주민왕래를 막기 위해 한끼엠호 주위에 세운 펜스와 라인을 철거했습니다. 운동 나온 주민 모두 규정에 따른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많은 차량에 페인트 뿌려져 밤사이 쭝반시가지에 주차된 차량 11대에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한 차주는 차량 제도색에 약 1,500만 동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기 지도이 하노이 국립대 왼쪽인 쭝반동 쭝반시가지로 27일 밤에 누가 뿌린 모양인데 2년간 아무 주차 금지나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페인트가 말라서 제거가 불가능하고 제도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드레인저 차주 꼬옌추 민 10월 1,500만 동이 드는데 아침에 4에서 5개의 정비소에 가도 해준다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상 꼬잉르우 현에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홍수에 흐르는 눈물. 9월 27일 오전 응야안성 꼬잉르우 현 지역에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많은 재산과 가축 등이 홍수에 떠내려가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폭우와 홍수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9월 27일 오전 응예안성 호잉루현 많은 수해민이 집에 돌아와 많은 재산과 가축 등이 홍수에 떠내려가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폭우와 홍수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응예안성 자연재해 대비 및 구조수색 지휘팀에 따르면 응예안성은 지난 3일간 평균 150에서 3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중 호잉루현은 주택 수천 채의 침수로 가장 심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응예안성은 폐수품 지원자들과 물에 잠긴 집을 청소하는 주민을 도울 인력 동원을 각 지역에 요청 중입니다. 다낭 인터폴 국제 수배된 한국인 용의자 2명 체포. 2명의 한국인 용의자가 인터폴 국제 수배영장을 피하려 다낭 해변의 홈스테이에 숨었지만 실패했습니다. 9월 28일 다낭시 공안은 사기와 중상을 입힌 한국인 용의자를 공안부 형사경찰국에 인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용의자 2명은 연태희와 남기원모. 연태희는 사기 혐의로 21년 7월 23일에, 남기원은 8월 16일에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다낭시 공안경찰과 형사경찰국의 협조로 우무항선군 미안동 전마이땅로의 MT아파트에서 연태희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거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바꾸었지만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많은 의약품 관련 공무원 간부들, 몰누피라비르 치료제 판매 혐의 받아 공안은 빈떤군과 떵푸군 보건소의 의약품 관리 공무원 간부와 관련하여 자산 횡령과 몰누피라비르 항바이러스 치료제 매매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치료제가 나오길 기다리며 백신을 안 맞는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한인들의 글을 종종 보는데, 이런 약들은 다 의사의 전문 처방하에 쓰이는 것이고, 치료제도 한국 같은 선진국은 성인 1인당 예상 비용이 60만 원도 넘으며 보험 적용될지도 의문입니다. 또 치료제는 병에 걸린 후에나 쓰는 거라 각종 후유증은 남으니 그냥 싸고 안전한 예방 백신을 맞으세요. 베트남은 현재 인도에서 기부받아 쓰고 있습니다. 기사에 어디에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안 나오는데 설마 걸린 듯해서 불안하니까 사 먹은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외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증서 허위 발급과 항바이러스제 판매 한 2건과 가짜 코로나19 치료제 판매 1건도 적발되었습니다. 육군 이동 간부 쯔옥망타오는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태틱김 중도 11군 10동 예방접종 담당 우무옌 타잉돈과 짜고 불법 접종알선으로 5,180만 동 수익을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치민시 50세 이상 인구 190만 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 6월 30일 인구지국 통계로 호치민시는 50세 이상 인구 1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 오후 호치민시 CDC 우무옌 홍덤 부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로, 보건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제 지침 기준 첫 번째가 50세 이상 인구 최소 80% 접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여부 기준인 65세 이상만을 집계했었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집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는데 내일은 좀 잘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